백만장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고급 시계를 사러 시계 가게에 갔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분주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인 김준호는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성공을 외치는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다. 준호야, 정말 이렇게 하겠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인 박상우가 준호가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장을 낡은 청바지, 구겨진 셔츠, 오래된 운동화로 바꿔 입었다. 그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두꺼운 태에 안경을 썼다. 완전히 확신해, 상우야. 이게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계획은 간단하지만 위험했다. 준호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여 그의 가장 유명한 보석 가게인 황금시계의 고객 서비스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 이 가게는 상류층 고객과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덜 부유한 고객들에 대한 대우에 관한 우려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기억해, 뭔가 잘못되면 내가 근처에 있을 거야. 상우가 여전히 친구의 안전을 걱정하며 상기시켰다. 준호는 새로운 복장으로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채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친구야. 난 큰 사람이니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게다가 내 가게에서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 이 말과 함께 준호는 아파트를 나와 도시의 거리를 걸어가는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갔다. 그의 진정한 정체성과 현재 외모의 대조는 놀라웠다.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사업 제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석 가게로 걸어가면서 준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되새겼다. 그는 고급 상점에서 살 여유가 없어 보이는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할 것이다. 그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일까? 아니면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무시할까? 황금시계의 우아한 외관에 도착하자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쇼윈도우는 눈부신 시계와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고 각 작품은 장인 정신의 걸작이었다. 잠시 그가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불안과 뒤섞였다. 그의 직원들이 그가 기대하는 기준에 부합할까? 결심을 다지고 그는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가게 내부는 외부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보물로 가득 찬 진열장을 빛나게 했다. 에어컨은 도시의 열기에서 벗어나 환영받는 안도감을 주었다. 즉시 준호는 시선들을 느꼈다. 여러 판매원들이 거의 숨기지 않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서로 속삭였다. 한 명은 심지어 비웃음을 터뜨렸는데 이 사치의 전당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의 존재에 분명히 재미있어 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판단받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친절한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황금시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님. 오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미라, 접수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진정한 도움의 의지만이 보였다. 아, 네. 준호는 긴장하고 불안한 척하며 대답했다. 저 시계를 사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 아들을 위해서요. 곧 졸업하거든요. 미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께 딱 맞는 멋진 시계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미라가 그를 진열장 중 하나로 안내하는 동안 준호는 다른 판매원들이 여전히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한 명은 심지어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중얼거렸다. 마치 여기 있는 걸 살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미라는 동료들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시계를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천문학적인 가격은 언급하지 않고 각 시계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 모델은 특히 젊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녀가 우아한 금시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방수 기능이 있고 평생 보증이 되죠. 준호는 관심 있는 척하며 각 제품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했다. 미라는 각 질문에 지식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으며
결코 조급함이나 거만함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거의 1시간 동안의 설명과 시연 후 준호는 마침내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 씨, 정말 친절하셨어요.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미라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손님. 이런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죠. 여기 제 명함이에요. 결정하실 준비가 되셨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준호는 명함을 받았고 미라의 전문성과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명받았다. 출구로 향하는 동안 그는 한 판매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냥 시간 낭비였다니까. 가게를 나온 준호는 서둘러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목격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들어가자 상우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상우가 준호가 변장을 벗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준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에게 할 일이 많아, 친구야. 정말 많이. 준호가 황금시계를 비밀리에 방문한 지 이틀 후, 박상우는 보석 가게의 본사 사무실에 있었다. 평소에 친근한 얼굴은 이제 긴장되고 심각해 보였다. 그의 앞에 있는 가게 매니저 한정석은 완벽한 정장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상우씨, 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객 서비스는 항상. 상우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정석씨, 부유해 보이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대우가 최악의 경우에도 형편없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판매원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상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황금시계의 평판에 얼마나 큰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아세요? 정석은 크게 침을 삼켰다. 제발 상우씨,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를 조사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기회는 있을 겁니다. 상우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정석씨, 앞으로 몇 주 안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이 가게와의 사업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정석에게 망치로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다. 시계 김준호와의 계약을 잃는다면 황금시계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미친 듯이 달려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약속드립니다. 상우씨,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정석이 목소리에 절박함을 담아 말했다. 상우는 일어서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정석씨, 당신과 직원들을 위해서요. 상우가 사무실을 나가자 정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마음은 걱정과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편 판매장에서 임이라는 매니저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모른 채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몇 브로셔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정석이 사무실에서 나왔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라씨,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불렀다.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놀란 미라는 매니저를 따라갔고 그가 무슨 일로 그녀를 부르는지 궁금해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석은 문을 닫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미라씨,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며칠 전에 평범하게 차려입은 나이든 남자 손님을 응대하셨나요? 미라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네, 그랬어요. 졸업하는 아들을 위해 시계를 찾는 손님이었죠. 꽤 오랫동안 여러 모델을 보여드렸어요. 정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님과의 상호작용은 어땠나요? 평범했어요. 아마도. 미라가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대했죠. 뭐 문제라도 있나요? 정석은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다. 미라씨, 그 손님은 김준호 회장님이었어요.
시계 김준호 전체 체인의 소유주시죠. 비밀리에 우리의 고객 서비스를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라는 땅이 발 밑에서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김 회장님이요? 하지만 왜요? 부유해 보이지 않는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정석이 설명했다. 그리고 들은 바로는 당신이 유일하게 그를 존중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했다고 하더군요. 미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항상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했고 외모에 상관없이 대했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녀를 주목받게 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정석이 계속 말했다. 미라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상우 씨가 방금 우리의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당신이 고객 경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을 교육하고 모든 고객이 김 회장님께 해준 것과 같은 훌륭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일을 맡아주세요. 미라는 놀라 입을 벌렸다. 하지만 정석 씨, 저는 그저 접수 담당일 뿐이에요. 저에겐 경험이요. 당신에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경험이 있어요. 정석이 말을 끊었다. 좋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요. 나머지는 일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어떠세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이는 큰 책임이었고, 그녀는 일부 동료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기회이기도 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겠습니다. 정석은 상호와의 회의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미라 씨. 고마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라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 도전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고객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교육 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의 불빛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이것이 단지 가게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고객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결심으로 미라는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황금시계는 곧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녀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태양이 서울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이미라는 황금시계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청소 직원들보다도 일찍 온 그녀였다.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는 가게에 들어섰고 텅 빈 매장에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 사무실이 될 작은 공간으로 향했다. 이전에는 창고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한정석 매니저는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꾸며도 좋다고 했다. 미라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공간을 어떻게 그녀의 새로운 임무를 위한 작전 본부로 변모시킬지 상상했다. 그녀가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정리하는 동안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첫 직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비했다. 정확히 9시, 가게가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순간, 미라는 모든 직원들을 긴급 회의로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그들은 한정석 옆에 서 있는 미라를 보고 놀란 듯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정석이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미라 씨가 고객 경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미라는 일부 동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이들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접수 담당이 누군가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중얼거렸다. 한정석은 손을 들어 수군거림을 잠재웠다. 이 결정은 우리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에 내려졌습니다. 미라 씨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탁월한 수준의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석 씨, 그녀가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음에 놀랐다.
동료 여러분, 이 변화가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대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나 예산에 상관없이 말이죠. 긴장된 침묵이 흐른 후 가장 오래된 판매원 중 한 명인 김철수가 말을 꺼냈다. 고급 시계를 파는 것에 대해 넌 뭘 알지? 너는 여기 온 이후로 줄곧 책상 뒤에 앉아 있었잖아. 미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요, 철수 씨. 저는 각 시계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당신만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이 소중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구매하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른 판매원인 윤서연이 끼어들었다. 미라 씨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녀가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죠. 회의실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다. 미라는 서연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미라가 말했다. 제 계획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적 지식과 향상된 고객 서비스 기술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황금시계를 가장 독점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환영받는 보석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라가 계속해서 그녀의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동료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흥미를 보이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보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정석이 마무리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에서 미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게의 미래가 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말과 함께 직원들은 흩어져 업무를 시작했다. 미라는 뒤에 남아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했다. 그녀는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 종일 미라는 판매원들과 고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패턴들을 발견했다. 일부 판매원들은 명백히 더 부유해 보이는 고객들을 우선시했고, 다른 이들은 결정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짜증을 내보였다. 점심 휴식 시간, 미라는 혼자 직원 휴게실에 앉아 노트북에 아이디어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연이 그녀 앞에 앉을 때까지 너무 몰두해 있어 알아차리지 못했다. 새 상사로서의 첫날은 어때요? 서연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미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 서연 씨, 여기 계신 줄 몰랐네요. 그리고 전 상사가 아니에요. 그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글쎄요, 직함이 뭐든 간에 당신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부는 변화에 흥분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네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곳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동감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모두가 철수 씨 같지는 않아요. 미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그 말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팀의 신뢰와 존중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미라는 늦게까지 남아 다음 몇 주를 위한 계획을 다듬었다. 그녀는 앞으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가게를 닫으면서 그녀는 반짝이는 진열장들로 가득 찬 매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우리가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게요.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이는 가게에 대한 약속이자 그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이후 몇 주는 미라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들이 있었다. 그녀는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고객 서비스, 윤리적 판매 기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워크숍을 조직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열광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김철수는 지속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어느 날 고객 서비스에서의 공감에 대한 미라의 발표 중에 김장이 폭발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철수가 미라의 발표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나는 15년 동안 고급 시계를 팔아왔어요. 접수 담당이었던 사람에게 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철수와 미라 사이를 오갔다. 순간 미라는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곧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상기했다. 철수 씨,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의 경험은 귀중하고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계를 파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얼마를 쓰든 상관없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헛소리, 철수가 외쳤다. 고객들은 우리의 품질 좋은 제품 때문에 오는 거지, 친절한 대화 때문이 아닙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철수 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계를 살 여유가 없어 보였던 고객들 중 몇 명이 당신의 관심 덕분에 결국 구매를 했나요? 철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당황한 듯했다. 글쎄요, 나는 모르겠네요. 난 그런 종류의 고객들은 상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미라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 고객이거나 아니면 잠재적 고객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과 관심으로 대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이 팔 뿐만 아니라 우리 진열장에 어떤 시계보다 더 가치 있는 평판을 쌓는 것입니다. 승인의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철수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의미 없는 현대적 아이디어라고 중얼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미라는 그가 나가는 것을 보며 좌절감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특히 이제 다른 팀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날 저녁, 미라가 가게를 닫고 있을 때 윤서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힘든 하루였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동반을 감사히 여겼다. 그래요. 때로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서연은 미라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철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려는 일의 가치를 봤어요. 그들이 함께 걸으며 서연은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최근 철수에 대해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이상한 점들인가요? 서연은 주위를 둘러본 후 계속 말했다. 그가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봤어요. 항상 낮은 목소리로 어깨 너머를 살피면서요. 그리고 며칠 전 그의 책상에서 뭔가를 봤는데 그게 가게의 재무 보고서 같았어요. 그가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말이에요. 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미라 씨, 그리고 당신이 모든 변화를 실행하고 있는 지금, 그가 뭔가 극단적인 일을 할까봐 두려워해요. 미라는 이 정보를 처리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미라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갈등 중이었다. 한편으로는 서연의 정보가 철수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설명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오랜 직원을 불법 행위로 고발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황금시계의 미래, 그리고 아마도 그녀 자신의 경력이 이 미묘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미라는 큰 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가 가게에서 시작한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곧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미라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말이다. 태양이 서울의 고층 빌딩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 김준호는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깨어났다. 황금시계의 마지막으로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변장도 속임수도 없었다. 오늘 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강력한 사업가로서 가게에 가서 직접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준호는 박상우에게서 받은 보고서에 대해 생각했다. 가게의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았고 그 공로의 대부분은 이미라라는 젊은 여성 덕분이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비밀 방문 때 그녀가 보여준 친절과 전문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 당신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볼 차례군요. 미라씨,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황금시계에서 미라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다. 그녀가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오후에 고객 서비스 고급 기술에 대한 또 다른 교육 세션을 예정해 두었다. 그녀가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미라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말문이 막혔다. 김준호, 시계 김준호 전체 체인의 소유주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 이미라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했던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저는 이미라입니다. 공식적으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미라 씨군요. 당신과 당신이 여기서 실행한 변화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미라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다시 열렸고 한정석과 몇몇 판매원들이 들어왔다. 김철수도 그들 중에 있었다. 모두 준호를 보고 얼어붙었다. 김 회장님, 정석이 명백히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 말을 더듬었다.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준비를. 준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게 바로 제 의도였습니다. 정석 씨, 평범한 날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는 미라 쪽으로 돌아섰다. 미라 씨, 가게를 둘러보면서 당신이 실행한 변화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것을 느꼈다. 물론이죠, 김 회장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라가 준호를 안내하며 새로운 고객 서비스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김철수의 강렬한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의 혼합처럼 보였다. 한편 준호는 주의 깊게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도착하기 시작한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인상적이군요. 준호가 윤서연이 망설이는 고객을 능숙하게 대하는 것을 본 후 말했다. 직원들의 태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고 자부심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이 투어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다. 도둑이야. 저 사람을 잡아요. 미라와 준호는 고급 시계를 손에 든 채 출구로 달려가는 한 남자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미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뛰어나가 자신의 몸으로 문을 막았다. 도둑은 그녀의 용기에 놀라 결정적인 순간 주저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준호가 필요로 한 전부였다. 사업가답지 않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고정시켰다. 경찰을 불러요.
준호가 남자를 제압한 채 명령했다. 몇 분 안에 경찰이 도착해 도둑을 체포해 갔다. 가게는 흥분한 고객들과 직원들의 이야기로 술렁였다.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몸 안을 달리는 미라는 갑자기 자신을 존경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준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매우 용감했습니다. 미라 씨,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했죠. 괜찮으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네, 김 회장님. 괜찮습니다. 그저 가게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헌신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보안팀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물론이죠. 미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충동성에 약간 부끄러워졌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준호는 남아서 미라와 팀이 도난 시도 소식을 듣고 온 호기심 많은 고객들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았다. 모두의 놀라움으로 이 사건은 직원들을 하나로 묶은 것 같았다. 심지어 김철수도 평소보다 더 협조적으로 보였다.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 고객이 나갔을 때 준호는 모든 직원을 모았다. 여러분 모두의 오늘 훌륭한 일에 대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이 가게가 운영되는 방식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고 그 공로의 많은 부분은 미라 씨에게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추고 미라를 직접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실패했나? 준호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라 씨, 다음 주에 저와 함께 광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새로 문을 연 지점이 있는데 당신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방을 가로질렀다. 미라는 깜짝 놀랐다. 제가요? 하지만 김 회장님, 저는 이 직책을 맡은 지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분명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준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제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기회로 생각해보세요. 미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료들의 얼굴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볼 수 있었다. 윤서연은 자랑스러운 듯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김철수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미라가 마침내 말했다. 영광입니다. 직원들이 흩어지는 동안 미라는 뒤에 남아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하려 했다.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라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광주로 데려가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내 특정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요. 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라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조사요? 어떤 종류의 우려사항인가요?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주위를 살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논의하죠. 지금은 여행 준비를 하고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언급하지 마세요. 알겠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그날 밤, 미라가 여행 가방을 싸면서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겨보았다. 도난 시도, 준호의 칭찬, 그 신비로운 조사.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려 생각을 중단시켰다. 윤소연이었다. 미다. 광주 일 축하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정말 잘 해냈어요. 고마워요, 소연씨. 미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소연이 다시 말하기 전에 전화선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미라씨,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철수에 관한 건데. 미라는 서연이 우연히 들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철수는 명백히 어떤 종류의 재정적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고, 준호가 미라에게 보이는 관심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했다. 조심하세요, 미라 씨, 서연이 경고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수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라는 서연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으며 그녀는 광주로의 여행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문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라는 짐 싸기를 마쳤다. 내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흥미진진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녀는 운명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광주행 비행기는 미라에게 짧지만 강렬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있는 그녀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 옆에 앉은 김준호는 대부분의 비행시간 동안 서류를 검토하며 가끔 미라에게 전체 체인의 고객 서비스 개선에 대한 그녀의 비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착륙 후 그들은 운전기사의 영접을 받아 곧바로 광주 중심부에 있는 황금시계의 새 지점으로 향했다. 이 가게는 서울의 매장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유리 외관과 공중에 떠있는 듯한 진열장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인상적이죠? 그렇죠. 준호가 미라의 놀란 표정을 보고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관이 아니라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의 지혜를 흡수했다. 맞습니다. 김 회장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먼저 관찰해 봅시다. 당신이 개입하지 않고 이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 오늘 밤 당신이 본 것과 다른 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미라는 직원들과 고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으로 메모를 했다. 그녀는 직원들이 유능하긴 하지만 그녀가 서울에서 장려했던 따뜻함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그녀를 광주 대성당이 내려다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이 자리에 앉고 주문을 마치자 준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미라 씨, 그가 시작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사이에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매장들의 재정적 불일치를 조사해왔고 회사 내부에 누군가가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돈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준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 미라가 속삭였다.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죠? 미라는 서연의 의심과 철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미라 씨, 이 일의 실체를 밝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새로 왔지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신의 독특한 위치가 이 임무에 완벽합니다. 미라는 압도된 느낌이 들었다. 김 회장님, 저는 이런 일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객 서비스 코디네이터일 뿐이지 조사관이 아닙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에겐 직감이 있어요. 미라 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겐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미라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면서 대화는 비즈니스 주제와 개인적인 주제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다. 미라는 그들의 지위 차이에도 불구하고 준호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랐다.
마침내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광주의 밤이 따뜻한 포옹으로 그들을 감쌌다. 준호는 미라를 향해 돌아섰고 달빛 아래에서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 보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 씨, 그가 말했다.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미라는 그의 말에 감동의 물결을 느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미라는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녀의 상사가 아니라 동맹자, 어쩌면 친구가 된 것 같았다. 미라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날들은 그녀의 전문적 기술뿐만 아니라 용기와 마음까지 시험할 도전들을 가져올 것이었다. 광주에서의 다음 몇 일은 미라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낮에는 새 지점에서 일하며 서울에서 개발한 벼라들을 구현하고 이 가게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했다. 밤에는 준호와 만나 그들의 발견을 논의하고 조사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어느 오후, 미라가 현지 매니저의 사무실에서 몇몇 재무 문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녀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판매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재고 기록에 불일치가 있었다. 미묘했지만 일단 발견하고 나니 패턴이 분명해졌다. 심장이 빨리 뛰는 가운데 미라는 조용히 문서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준호에게 보냈다. 몇 분 후,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훌륭한 일입니다. 오늘 밤 내 스위트룸에서 만나죠.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호화로운 스위트룸에서 미라는 자신이 서류와 노트북으로 둘러싸인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바쁘게 그녀가 발견한 정보를 회사의 다른 데이터와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준호가 컴퓨터 화면에 일련의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자금들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미라는 숨을 멈췄다. 철수 씨, 준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있어요. 그가 혼자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리 경영진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미라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그들이 발견한 것의 규모에 압도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철수나 그의 공모자가 우리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무거운 짐처럼 미라에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히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들은 전체 회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일하는 동안 미라는 준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상사-직원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 한순간 준호가 화면에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그녀의 어깨 위로 몸을 기울였을 때 미라는 그의 근접함을 매우 의식하게 되었다. 그의 향수의 미묘한 향기, 그의 존재의 따뜻함.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이런 부적절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괜찮아요. 준호가 그녀의 산만함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네, 그저. 이 모든 것이 조금 압도적으로 느껴져서요. 미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이 붉어진 것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처리해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내고 있어요. 미라 씨,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전문적이었지만 미라의 심장을 한번 뛰게 만드는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그들이 마침내 그날 밤 일을 마쳤을 때 미라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들이 발견한 정보뿐만 아니라 준호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 김철수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그에게 경고했다. 조심해.
준호가 질문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미라라는 여자가 광주에서 그와 함께 있어. 그들이 뭔가를 발견하도록 놔둘 순 없어. 철수는 전화를 끊으며 걱정과 결의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처리하겠어. 한편 호텔 방에서 미라는 광주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올 날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험을 가져올 것이며 그녀가 기업 음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갈등하는 감정까지 직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광주의 하늘은 흐렸다. 마치 다가오는 폭풍을 예감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라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채로 잠에서 깼다. 황금시계의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전날 밤의 발견들과 준호와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미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해 보였으며 서로 몰래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현지 매니저인 정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라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본점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라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요? 정우진은 대답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젯밤에 도난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매니저 사무실이 엉망이 됐대요. 파일들. 지난주에 당신이 검토했던 그 파일들이 도난당했습니다. 미라는 발 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와 준호가 발견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김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미라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긴급 회의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정우진이 대답했다.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지만 의심을 사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하루의 일을 계속하면서 안전하게 연락할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오전 중반,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을 때 미라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10분 후 모퉁이의 카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미라는 변명을 하고 가게를 나섰다. 카페는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짧은 여정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거리의 모든 얼굴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모든 그림자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였다. 카페에 들어서자 미라는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그는 평상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앉으세요. 그가 미라가 다가오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미라는 순종했고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준호 씨?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가 카페의 소음 위로 겨우 들릴 정도로 조용히 대답했다. 서울에서의 도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요. 미라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는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당신이 나를 완전히 믿어주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나요? 주저없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믿습니다. 준호 씨. 잠시 동안 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미라는 그의 눈에서 전문적인 걱정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타난 것만큼 빠르게 사라졌고 철의 같은 결의로 대체되었다. 좋아요. 준호가 말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늘 밤 가게 문을 닫은 후에 준호가 그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미라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단순히 기업 사기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마쳤을 때 준호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미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조심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는 단순히 임박한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카페를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미라는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로맨스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에겐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이 컸다. 가게로 돌아온 미라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정상인 척 행동했다. 이는 도난 시도 소식을 듣고 온 호기심 많은 고객들의 증가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밤의 일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고 동료들의 모든 시선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폐점 시간이 되었을 때 미라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가게에 불을 끄면서 그녀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바로 그 순간 김철수가 광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의도는 미라가 예상했던 위험을 아이들 놀이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었다. 밤은 길어질 것 같았고 새벽은 불확실했다. 하지만 미라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광주의 거리를 감쌌을 때 미라는 황금시계를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준호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면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근처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엔진이 켜진 채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준호의 긴장된 얼굴이 드러났다. 빨리 타세요. 그가 급하게 속삭였다. 미라는 조수석에 미끄러지듯 올랐고 안전벨트를 매기도 전에 준호는 이미 차를 출발시켜 도시의 야간 교통 속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라가 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다. 안전한 장소로요. 그가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철수가 광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해요. 여행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가끔 준호의 한숨 소리나 그의 전화기에 도착하는 메시지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미라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한 얼룩처럼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단순히 가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준호는 도시 외곽의 현대적인 주택 앞에서 차를 멈췄다. 도착했어요. 그가 엔진을 끄며 말했다. 그 집은 준호의 안전주택으로 밝혀졌고 최신 보안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는 모든 커튼을 닫고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미라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안도와 긴장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음모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다가올 이야기에 대비했다. 준호도 그녀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일련의 문서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금을 빼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게들을 불법 활동의 자금 세탁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철수를 넘어서 확장돼요. 이 사회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어요. 미라는 숨을 들이켰다. 그 폭로의 규모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누구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한 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의 도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음모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미라는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앉아 있는지 준호가 그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 담긴 강렬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을 둘러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미라, 준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일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용기와 진실성은 정말 영감을 줍니다. 미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준호 씨, 저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미라를 보호하듯 그의 뒤로 밀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가 외쳤다. 빨리, 이쪽으로. 미라의 손을 잡고 준호는 그녀를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으로 인도했다. 그들이 문을 닫는 순간 메인룸에서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비밀 통로의 어둠 속에서 미라는 준호의 거친 숨소리를 자신의 귀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 터널 끝에 출구가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다른 차가 있는 차고로 연결돼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전진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그들을 인도했다. 미라는 아드레날린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것과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차고에 도착해 차에 탔을 때 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출발했다. 그들이 빠르게 멀어지는 동안 미라는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막 떠난 집에서 불빛과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그녀가 목소리를 약간 떨며 물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결의와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미라, 이것이 당신이 황금시계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도로에 집중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보호하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단순히 당신이 회사에 같이 있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미라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혼란과 위험의 한가운데서 다른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가 밤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미라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준호의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있고 싶은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둘 다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밤의 폭로가 끝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들이 황금시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미라와 준호는 광주 외곽의 작은 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운전을 했고 누구도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번이나 차량을 바꾸었다. 미라는 낡은 소파에서 잠에서 깼다. 그녀는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온 기억이 없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녀는 작은 주방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커피 드실래요? 그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건네는 컵을 받기 위해 다가갔다.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고 둘 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의 긴장감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감돌고 있었다. 준호 씨, 미라가 말을 시작했다. 어젯밤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부드럽게 제지했다. 알아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런 말을 할 시기나 장소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순간 미라는 그가 자신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 벨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준호는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주머니에서 일회용 휴대폰을 꺼냈다. 네,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잠시 동안 듣고 있다가 표정이 걱정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미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사 내 정보원이었어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밝혀냈대요. 미라는 숨을 멈췄다. 누구죠? 박상우예요. 준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사람이요.
그 폭로는 폭탄처럼 떨어졌다. 미라는 상호를 가게에서 본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미소 짓고 있었고 겉으로는 회사의 복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떻게요? 왜요? 그녀가 정보를 처리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가 이런 짓을 몇 년 동안 해왔다고 해요. 우리 가게들을 불법 사업의 자금 세탁에 이용하고 있었대요. 철수는 그의 게임에서 단순한 조에 불과했던 거죠. 미라는 그의 옆에 앉아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와 맞서야 해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때예요. 그들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미라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이 모든 작전의 배후에 있는 사람과 맞서려 하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이 컸다. 돌아가는 여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계획과 전략으로 채워졌다. 준호는 당국에 알렸고 그들은 준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이 상호를 대면하고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시계 김준호의 본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 보였다. 준호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호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미라의 손을 잡았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함께 상호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들어가자 그들은 상호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준호, 미라, 그가 겉으로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만나다니 놀랍군. 난 너희가 아직 광주에 있는 줄 알았어.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다. 게임은 끝났어, 상우.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상우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옛 친구. 자금 세탁, 빼돌린 자금, 우리 가게들을 불법 활동에 이용한 것, 준호가 열거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잠시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라의 놀라움 속에 상우가 웃기 시작했다. 넌 항상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무 고귀했지, 준호야.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 없어? 그 모든 돈이 정말로 어디서 왔는지,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얼마나 오래됐지, 상우? 얼마나 오랫동안 날 배신하고 있었던 거야? 배신, 상우가 그 말을 내뱉었다. 난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거야. 우리 사업은 내 연줄 없이는 절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미라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상호의 손이 천천히 그의 책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조심해요. 그녀가 소리쳤고 바로 그 순간 상호가 총을 꺼내 들었다. 준호는 즉각 반응하여 미라를 자신의 뒤로 밀었다. 이러지 마, 상우. 그가 긴장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국이 이미 오고 있어. 상우는 준호와 미라 사이를 미친 듯이 바라보며 손에 든 총을 떨고 있었다. 넌 이해 못해.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난 감옥에 갈 순 없어. 모든 걸 잃을 순 없다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총을 든 채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총을 내려놓으시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상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총을 떨어뜨린 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오만함이 사라진 채로 경찰관들이 상호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의 권리를 읽어주기 시작하는 동안
준호는 미라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끝났어.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정말로 끝났어. 미라는 그에게 매달렸고 안도감과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위험에 맞섰고 승리했다. 상우가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준호는 미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겐 할 일이 많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회사를 재건하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해.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존경과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함께 그가 되풀이하며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 순간 그 여파의 혼란 속에서 둘러싸인 채 미라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겠지만 동시에 희망과 사랑, 그리고 밝은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 될 것이다. 그 후 몇 달은 미라와 준호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시계 김준호의 스캔들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이제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판도 회복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고객 경험 및 기업 윤리 이사로 승진한 미라는 새로운 프로토콜과 통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녀의 진실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집중은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의 중심 기둥이 되었다. 한편 준호는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진행 중인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데 전념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함께 그들은 멈출 수 없는 팀을 형성했다. 어느 오후 서울의 대표 매장 재개장 계획을 검토하던 중 준호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라를 향해 돌아섰다. 알아요? 내가 당신을 접수 담당으로 고용했을 때 당신이 결국 전체 회사를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라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겉과 얽었다. 그리고 저는 제 상사와 사랑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녀가 윙크하며 대답했다. 준호는 웃으며 그녀를 부드럽게 키스하기 위해 끌어당겼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재미있는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대규모 재개장을 준비하는 동안 미라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인생이 크게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접수 담당에서 이사로, 직원에서 회사 소유주의 파트너로.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변화의 힘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성과 연민으로 리드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었다. 재개장 날이 왔고 황금시계는 새로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직원들, 그중 많은 이들이 미라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새로운 서비스 태도와 정직성으로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미라와 준호는 첫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언론도 참석해 시계 김준호의 몰락과 부활 이야기를 취재하고자 했다. 한 기자가 미라에게 다가왔다. 이씨, 부패를 밝히고 이후 회사 재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미라는 대답하기 전에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진실성,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옆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재개장의 성공은 분명해졌다. 고객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시계 때문만이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윤리적 평판과 훌륭한 서비스 때문이기도 했다.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 고객이 미소를 지으며 새 시계를 들고 나갔을 때 준호는 문을 닫고 모인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은 시계 김준호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가 발표했다. 투명성, 진실성, 그리고 탁월함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용기와 비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미라를 향해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라, 당신이 이 회사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했던 변화의 촉매제였습니다. 당신의 진실성이 우리를 구했고 당신의 연민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고 미라는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동료들의 웃는 얼굴들과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미라와 준호가 서울의 밝게 빛나는 거리를 함께 걸으며 미래는 그들 앞에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펼쳐져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호가 미라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보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는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별빛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는 동안 미라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올 많은 장들 중 첫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1년이 지났고 황금 시계의 재개장 이후 시계 김준호의 변화는 놀라웠다. 준호와 미라의 공동 리더십 아래 회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모델이 되었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미라는 이제 준호와 함께 사는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다. 도전들, 승리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꽃핀 사랑.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두르고 부드럽게 목에 키스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가 중얼거렸다. 큰 날 준비됐어요. 미라는 미소 지으며 그의 팔 안에서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완전히 준비됐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직도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들이 언급한 큰 날은 그들이 함께 만든 변화의 시간 재단의 출범식이었다. 이 재단은 윤리적이고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라는 자부심과 흥분의 물결을 느꼈다. 이 재단은 그들이 해온 모든 일의 정점이었다. 단순히 과거의 부패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유산을 만드는 것이었다. 개막식은 도시 중심부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시계 김준호의 직원들, 비즈니스 세계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젊고 열정적인 예비 기업가들이었다. 연설을 할 시간이 되자 미라는 준호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준호는 항상 그랬듯이 그녀를 지지하며 곁에 서 있었다. 1년 조금 전, 미라가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큰 꿈을 가진 평범한 접수 담당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적인 회사의 이사로서가 아니라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배운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단순히 초와 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 우리가 접촉하는 삶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변화의 시간 재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이익이 아닌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을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미라가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준호는 사랑과 존경심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열렬한 박수 속에 연설을 마치자 그는 그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미라의 말이 맞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미라를 향해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당신과 함께. 미라의 눈이 크게 떠졌고 준호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미라,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네, 물론이죠. 군중들이 환호와 박수로 폭발했고 준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후 일어나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에 둘러싸여 미라는 그들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단순히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개막식이 끝나갈 무렵 해가 지고 있을 때 미라와 준호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알아요. 미라가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황금시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아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뭐죠?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금이나 비싼 시계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초가 변화를 만들 기회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정말로 황금 같아요. 준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고 그들의 심장은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럼 황금빛 미래를 향해 그가 중얼거렸다. 황금빛 미래를 향해 미라가 되풀이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둘 다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진진한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과 목적, 그리고 밝은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장, 그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그들이 영향을 미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 후 5년이 지났다. 황금시계는 이제 단순한 시계 회사가 아니라 윤리적 비즈니스의 상징이 되었다. 미라와 준호는 함께 회사를 이끌며 그들의 사랑과 파트너십은 더욱 강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미라는 그들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3살 된 딸 지은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이 시계는 특별해요. 지은이가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주 특별하단다. 이건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가 시작된 첫 번째 황금시계야. 그 순간 준호가 테라스로 나왔다. 그는 지은이를 안아들고 미라에게 키스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요. 미라가 대답했다. 지은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이루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장을 쓰고 있잖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변화의 시간 재단을 통해 우리는 매년 수백 명의 젊은 기업가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죠. 그들은 잠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도시는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었고 그들이 만든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재단의 연례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준비됐어요. 미라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언제나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은 지은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식탁에는 그들이 지원한 스타트업들의 제품들로 가득했다.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 종이로 만든 신문,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은이의 장난감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비전이 현실이 되었다는 증거였다.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라는 잠시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한때 단순한 접수 담당이었던 자신이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호가 물었다. 미라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아직 갈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험을 함께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럴 거고요. 그들이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젊은 기업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미라와 준호가 2여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꿈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미라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무대로 향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것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재운 후, 미라와 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요. 미라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함께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장들이 쓰여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해요, 미라, 준호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준호, 미라가 대답했다. 그들은 키스를 나누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사랑, 용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